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죠. 이러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재계 총수들을 만났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 외신들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월가 브리핑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세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제가 총 5번의 월가 브리핑을 하는 동안 3번 이상이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또 논란이 많았던 이슈였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지 외신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틀 연속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진 뒤 장소를 이동해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IT 업계 현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교롭게도 수출 규제 첫날에 이번 회동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손정희 회장은 나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대답하며 일본 기업인으로서 난처한 상황을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어제부터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부품의 규제를 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까지 서플라이 체인까지 도미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소니가 한국산 TV용 패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패널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면 TV 생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살펴보고 계시지만 요미우리 신문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파나소닉과 애플 아이폰 등의 생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아이폰 생산이 늦어질 경우 애플의 다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여타 일본 기업들도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IT 매체인 왕이커지도 메모리 반도체 대국인 한국으로부터 출하가 늦어지면 애플이나 화웨이 등 세계 전체 제조업에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행동하고 있는 월가 출신의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도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를 비판했는데요. 윌리엄 패색은 니케이 아시안 리뷰 기고문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웃 국가를 맹렬히 비난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전략이지만 한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무역에서 얻는 도덕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패색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또 G20 정상회담이 자유무역과 시장의 신뢰, 즉 공정한 무역이라는 논제를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틀 후에 아베 총리가 갑작스러운 발표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미국의 무역 전사들처럼 매우 위선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아래 언더라인에서도 그 표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사 첫 줄부터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spending too much time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얼마 전 골프장을 찾았던 모습입니다. 어제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전술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본의 보복 조치에 한국뿐 아니라 외신들도 계속 당혹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가올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해서 반일 감정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어제도 상당히 이런 내용이 포털 검색 상위에까지 올라가면서 뜨거웠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어제 월가 브리핑 기사 올라간 거에 제가 댓글을 좀 살펴봤었는데 일본 기업들 중에서 불매 운동을 해야 할 기업들 목록을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심화되고 있다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 10개 중 3개 이상이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띄는 것이 바로 일본 불매 운동인데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해 한국 내에서도 반일 감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보이콧 재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이미지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산 자동차 브랜드, 전자제품 브랜드, 그리고 의류와 아사히와 사포로 등 유명 맥주 브랜드의 목록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 연예인은 어제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1965년 이후 최악이라는 외신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1965년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해죠. CNBC에 출연한 스테판 예게 국제 크리스찬 대학의 교수는 그동안 쌓아왔던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협력의 토대를 둔 한국과 일본의 양국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G20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양자회담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 왜 우려된다고 언급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양국의 대립이 감정 싸움으로 더 격화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외신 반응 전해드렸습니다.